안녕하십니까. 정동국가정보학원에서 국정원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정원 논술이 일단 역사가 꽤 오래됐죠. 국가정보원이 계속 채용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회사는 아닌데 논술이 그동안에 계속 2002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인문 논술을 쭉 그동안 유지가 되다가 2013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채용제도가 일부 바뀌어서 실시된 게 바로 한국사를 소재로 한 논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는 그 이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과 논술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사실 우리가 노력한 결과대로 그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 논술에 대한 패턴은 크게 일단 그동안 염려하지 않았다가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13년 이후에 바뀐 한국사 소재의 논술이 상당히 경향성을 잡기가 좀 힘들었던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즉, 그 당시에 일단 대일관계에서 역사 왜곡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관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정보관을 추구하고자 하는, 올바른 정보관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의 취지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논술에서 한국사 소재를 도입한 것 자체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준비에 대한 과정을 조금은 일단 지난했지만 그 과정을 또 거친 것도 자리를 잡은 것도 사실이고요. 역대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한국사 소재의 논술은 정확한 국가관과 사관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일단 의미를 드러내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하는 문제니까 국가관과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단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한국전쟁에 대한 기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문제도 나왔고요. 근데 주로 현대와 근대사 입장으로 해설하는 형태의 문제가 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드렸던 말씀, 일단 한국전쟁부터 심지어는 7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에 관련된 혁명선언문을 요구하는, 흔히 얘기하는 NL 계열의 문항이 나오기도 하고, 그 밖에 조금 더 시대가 일단 거슬러 올라가면 항일 무장 투쟁에 관련된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단 잠깐 동안은 탕론이라고 하는 다산 정리학형에 관련된 논리가 출제에 되기도 했고요. 등등으로 따진다면 근현대사 위주에서 그때가 격동기였으니까 어떻게 바른 시각과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요구하는 문제가 주 출제의 범위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일단 한국사의 거의 정확한 어떤 그 흐름과 그 다음에 국정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약간의 아쉬움은 뭐냐면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설득적으로 표출하거나 전개하는 과정인데, 그런 논술의 특유성은 일단 성격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논술에 대한 일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2019년부터 일단 국가공무원 고시행령에 관련돼서 조항들이 일부 수정돼서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한국사 소재의 논술이란 전형이 일단 2019년부터 그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2020년에는 실제로 공고하길 일반 논술로 일단 교체한다라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 소재 논술에서 일반 논술 유형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럼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것도 또 한 번의 일단 시험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국사 논술을 준비했던 많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때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본 건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논술은 한국사 논술이 전형적인 논술의 케이스는 분명히 아니죠. 그죠? 한국사 소재를 잘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는 부분이야 사실
뭐 나름대로 준비 단계가 일단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한국사 검정시험을 일반적으로 다 취득을 하는 관계로 사실 접근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분명히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사 그동안의 지식들을 토대로 논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다만 자 일단 일반 논술로 바뀌었을 때는 사실 접근 방법이 한국사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자 우리는 논술이 보통 일반적인 논증에 대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논증 방법이 있지만 보통 논리적으로, 논리학에서 많이 일단 거론되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실증적으로 논리적 접근을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 자 단순간에 일단 도달할 수 있는 시험은 분명히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자 국정원 논술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논술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 일단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쉽게 말하면 대학 수능에서 필요하는 수시라고 하는 제도에서 우리는 보통 논술 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꽤 전통적으로 오래 일단 이어졌기 때문에 대입 논술이라고 불리는 입시제도의 논술이 가장 일반화된 케이스야.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요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응용해서 받아들인다면 거의 대략적으로 그런 논술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즉 국가정보원은 논술은 어떤 문제를 스스로가 인식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 근거와 논증을 통해 가지고 자 문제 해결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죠? 자 그래서 자기를 채점하는 분들한테 그걸 노출해서 내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 해결적인 자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출하는 그 형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일반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제시문을 자 일단 부여한 다음에 제시문을 지시문에 가깝게끔 해석해서 자기의 사고가 또는 주장이 논리적인 토대로서 제시되는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시문을 이해해야 되겠죠?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문자를 여러분들이 자 섭렵하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논리적인 글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독해력으로 전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지시상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빨리 간파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독해와 그 다음에 지시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글을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 독해의 완벽한 이해력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자 글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성력과 그 다음에 또 첨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국가정보원은 자기의 시각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주장, 가치관 이걸 명확하게 흐릿하지 않게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표현력과 자 주장적 힘도 일단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국가정보원의 채용, 즉 이번에 일단 교체가 됐던 일반 논술의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정보관으로서 국가안보의 최첨단에 일단 서 있는 분들이 자 일단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그 관문을 통과해서 자 일단 우리나라의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글 잘 쓴 형태의 일단 문장력이 좋은 글들을 뽑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자 국정원에서는 그런 방향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 가치관과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자 일단 뭐 우리 흔히 내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공력들과 그 다음에 축적된 지식을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는 글을 선택의 일단 의미로서 자 일단 시험을 치르겠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걸 위한 준비는 아무래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자 일단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여러분들이 자 일단 공부를 하시는 그 부분으로 일단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개설할 그 수업에 대한 그 개괄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에 입각해서 기본 커리대로 자 일단 구체적인 인문 자료를 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에 대한 여지와 또 어떤 해석과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자 요새 최근에 나올 수 있는 즉 자 우리가 보통 논술은 자 분량을 채운다는 의미 1500자 되는 그 분량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적절하게 일단 요약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일단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가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꿀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로 저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훈련의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과 조금 효율적인 수업을 빠르게 진행해서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짧은 시간 동안에 일단 설명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